이어서 춘향전 두 번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금방금방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차피 시험 기간 때 다시 한 번 더 훑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감안하면서 지금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은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이죠. 옛날 소설이란 얘기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판소리의 노래의 가사가 소설이 된 경우입니다. 염정소설이라는 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중심이 된 소설이란 얘기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인물들의 속마음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작가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평민적이고 해학적이고 풍자적입니다. 풍자라는 건요, 반어하고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놓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고 참 잘났네요. 정말 착하네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 풍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징은요. 운문체, 한때는 노래였으니까 라임이 맞기도 하지만 소설이니까 산문체도 있죠. 그리고 인물의 해학적, 굉장히 웃긴 행동들이 항상 코미디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할 수 있겠죠. 춘향전은요, 시작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춘향의 부모님은요,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남원에 사는 퇴기, 그러니까 옛날 한때 기생이었으나 이제는 퇴직한 현역에서 물러난 월매 엄마는 한때는 기생이었고 아빠는 양반이네요. 춘향을 낳았습니다. 남원의 부사, 남원의 지금으로 하면 남원시장쯤 되겠네요. 남원의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온, 한양에서 온 이몽룡은 단오날입니다. 처음 춘향이를 만난 게 단오날. 춘향이가 단오날에는 그네를 타는 풍습이 있었으니까요. 단오날 그네를 타고 온 모습을 보고 광한루에서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백년가약, 우리 사랑 변치 않기로 해요 라고 백년가약을 맺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다시 부임지를 이동해야 되니까 춘향이 혼자 남아요. 아버지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춘향이는 남원에는 남원시장으로 다음번에 누가 하느냐? 변사또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춘향을 불러내어서 야 네가 그렇게 예쁘다면서 나랑 같이 나한테 성상납해 소청을 강요합니다. 근데 춘향이는 나는 이미 백년가약을 맺은 사람이 있어 라고 거절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몽룡은요 암행어사 과거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로 내려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암행어사가 되었고요. 농부에게서 춘향이가 변사또가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연히 농부들을 만났는데 우연히 춘향이 소식을 듣게 돼요.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입니다. 변사또 생일잔치의 모습은요, 읍의 가까운 수령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사또들, 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쁘도록 온갖 깃발이며, 그리고 삼현육각,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의장대 정도 될까요? 굉장히 악기 소리가, 노래도 옛날에는 녹음을 할 수 있거나 음향기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라이브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했겠죠. 그리고 옷과 치마를 입은 기생들이 춤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돈인데, 이게 전부 다 백성들이 다 돈인데, 이걸 보고 어사또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합니다. 야, 너네들이 먹고 마시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백성들의 세금 아니야.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은요, 바깥에서 보고만 있던 서술자가 직접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린의 행색으로 이몽룡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거린의 행색으로 야, 여기 생일잔치 있다면서 나도 밥 좀 먹자라고 했으나 등을 밀쳐내며 거절합니다.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너 명관 아니야. 너 굉장히 나쁜 놈이야. 너 악당이지. 이렇게 돌려서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학도라는 사람이 너 나쁜 놈, 나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전에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보다 면전에서 네, 너 참 좋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운봉이 변사또에 건넨 제안은 그래도 거린이긴 하지만 거지이긴 하지만 저 사람의 말투나 행동으로 봤을 때 양반을 후회네. 그러니까 그냥 내쫓지 말고 밥이나 먹여서 보냅시다. 남루하지만 양반의 후회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합석을 하게 됩니다. 이몽룡을 드릴 때 변사또와 몽룡의 반응은요. 변사또는 변사또대로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뭐 어쩔 수 없지만이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요. 이몽룡은 그래, 너 잘 걸렸다. 내가 너 칼을 갈고 있을게. 이따가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 지금으로 치면 수갑 같은 거예요. 수갑은 네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몽룡의 상차림. 어쩔 수 없이 이몽룡을 초대한 거니까 뭐 차림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모서리가 떨어진 개상판에, 그러니까 식탁은 식탁인데 굉장히 초라한 식탁에 굉장히 음식초라합니다. 이걸 보고 또 한 번 화가 나죠. 어찌하니 통분하랴. 야, 이게 진짜 안 그래도 처벌하려고 했지만은 네가 나 화를 더 주는구나. 더더욱 화가 났겠죠. 그리고 운봉이라는 사람의 책상을 식탁을 넓히면서 야, 네 식탁에 갈비 있네. 갈비 좀 내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갈비와 고기의 갈비뼈, 즉 동음이의 똑같은 발음으로 하지만 뜻은 다른 동음이의 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봉이 잔치에서 제안한 놀이는 예전에 무슨 노래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 양반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상상하기 힘들지만 시를 지으며 놀았습니다. 시를 지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놀았어요. 차운, 지금으로 치면요, 라임에서 꼭 힙합의 랩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운율을 맞추기 위한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죠. 그리고 높은 고자와 기름 고자, 이 글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리듬상. 그리고 뜻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흥 랩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랩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글에 대해서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즉석 랩을 하면서 놀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몽룡이 지은 한시의 표현과 특징은요. 이몽룡은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교과서를 나중에 260쪽부터 보면 알겠지만요. 술을 백성의 피에, 안주를 백성의 기름, 콧물의 눈물을 백성 눈물에, 노랫소리를 원망소리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법, 구절을 대칭한, 구조가 대칭이 되는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여서 탐과 놀이가 가렴주고 굉장히 가혹하게 백성을 착취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현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고 운봉이 이 사람이 어사또이구나, 어사또가 변장하고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단속을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요. 이걸 통해서 열거와 구조의 대칭을 통해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고요. 확장적인 문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어요. 운봉이 아무리 설쳐봐야 늦었습니다. 이제 부하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마패를 들면서 암행어사 출도야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 모두 다 도망칩니다. 도망쳐봐야 어디 갈 데도 없지만 도망치면서 이때 열거와 지난번에 봤던 대구와 과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굉장히 해학적으로 희화화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변사또를 봉고파직, 너 잘렸어 임마, 봉고파직합니다. 어사또의 권한으로 그 변사또를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춘향이를 드디어 이제 데려오라고 얘기하는데요. 변사또가 수청을 들려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이렇게 변사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에 해당합니다. 어사또가 춘향이에게 너 나한테 상납하는 게 어때? 라고 했으니까 춘향이 반응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반어적으로 어이구 훌륭하신 양반님 오셨네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외부의 탄압과 고난과 시련을 그러면 시를 짓는데요. 바람과 눈에 비유하면서 나는 그런 바람과 눈에 굴하지 않겠다 라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비와 바람에 굴하지 않는 바위와 난 바위처럼 너에게 굴하지 않겠다. 푸른 나무에 비유하면서 차라리 날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요. 가을이 들어서 반 웃음 반 울음에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생겼더니 봄이 들어 이화 춘풍이 날 살린다. 여기서 가을은요. 변학도의 학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을 때문에 나뭇잎이 내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변학도의 수청 요구, 성상납 요구를 얘기하고요. 이화 춘풍은요. 오사가 된 이몽룡입니다. 암행어사가 되어서 자기를 구하러 온 이몽룡이 날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춘향이 이제 결국 이몽룡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남원을 하직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되었으나 고향을 이별하니 일비희비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비희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이몽룡과 춘향에게 상을 내렸는데요. 춘향을 정렬 부인 봉하셨고요. 그리고 기생신분인 춘향과 양반신분인 이몽룡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결국 춘향은 꿈꾸던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춘향은요, 처음에는 기생의 딸로 태어났으나 이몽룡과 함께 고귀한 신분이 되었고요. 이몽룡과 사랑을 했으나 변치 않은 사랑으로 갔고 이런 시련이 있었으나 이것을 극복하면서 항거했다. 신분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탄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암행어사라는 벼슬이 있었고 이걸 심판할 수 있었고 여성의 정절이 중요하게 되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춘향전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설화들이 바탕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설화들이 하나의 소설로 집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화들이 있었다는 거 한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도미의 아내라는 설화가 있는데요. 네, 왕이 너 도미라는 남자가 있는데 네 아내가 예쁘다면서 네 아내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네가 왕이면 왕이지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항거하는 상황입니다. 풍자와 해악이에요. 둘 다 웃음에 가는 건데요. 풍자는 좀 블랙 유머, 썩소라는 느낌이고 이건 진짜로 재밌어서 웃는 거. 예, 둘 다 웃음은 웃음이지만 그런 웃음이라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학교에서 오면은요 이야기를 해두도록 할게요. 춘향전은요 갈래상 판소리계 소설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적 범주의 하나로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골겜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을 적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해악입니다. 춘향전은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염정소설입니다. 염정소설.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대해 공격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블랙 유머를 갖다가 풍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춘향전이 신분을 초월한 변치 않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변사또의 요구를 거절한 춘향의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열녀설화의 유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렬하고 고생 많았고요.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향전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